우리가 장기적으로 괜찮은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단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금 미국이 빅스텝,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지금 75bp씩이나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사실 지금 만약에 미국이 7월에도 75bp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기준금리가 높아질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잘 아시는 거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금리가 높은 곳으로 돈은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흥국들에서 돈들이 빠져나와서 미국 본토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거센 상황이고 이 부분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지금 겪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에서 8% 정도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 1978년에서 79년도 제2차 오일 쇼크 때 이후에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큰 상황이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 물가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크게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받는 고통이 굉장히 좀 극심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해도 이 부분을 좀 잘 견뎌내면, 여기서 잘 견뎌낸다는 얘기는 지금처럼 75bp 금리 인상이 아니라 원래 정상적인 정도 금리 인상이면 원래 25bp 정도 금리 인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다시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마 미국의 물가 상승 위험이 조금 누그러지는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분기 정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3분기 이후에 다시 한 25bp 정도 금리 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미국 연준에서 좀 확인을 해주는 정도 시기가 시장이 그래도 조금 안도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서부터 7월까지는 조금 고통스럽고 그래도 한 3분기 넘어가면 가을 바람이 좀 불어가면 빅스텝이 아니라 그냥 베이비 스텝으로 25bp 금리 인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비로소 좀 시장이 그래도 좀 안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금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너무 테마형으로 가게 되면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금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장기 투자하는 중요한, 우리가 또 좋은 수익률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괜찮은 유망 산업에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같은 것들이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처음 시장에 화두가 됐던 시기가 2013년 뭐 이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전기차를 2013년부터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지금 대단한 많이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LG화학 같은 경우, 물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으로 지금 분할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당시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2배 넘는 어떤 수익을 보셨을 테니까 장기 성장 테마,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테마거리들도 조금은 긴 텀으로,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만 너무 보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 미래 세대들 아니면 적어도 10년, 20년 후에는 이렇게 될 만한 아이디어다, 내 연금 계좌도 좀 준비를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걱정도 되지만 한번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긴 안목에서 좀 접근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SG 투자라고 하면 작년에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올해는 지금 ESG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그렇지만 작년에 ESG가 대단히 큰 하도였고, ESG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E가 이 환경의 앞자고요. 그 다음에 S가 사회적 기업의 약자고, 그 다음에 G가 우리가 지배구조, 어떻게 보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클린한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ESG를 정성화시켜서 이거에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 ESG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한번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ESG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ESG의 토탈 스코어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만 말씀드린 건데, 사실 ESG도 한 7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E와 SG 모두를 고려해서 그래도 점수가 괜찮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투자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작년, 재작년에 거쳐서 ESG 펀드에 좋은 성과를 내게 했던 가장 큰 중요했던 요소는 사실은 이입니다. 친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었고, 친환경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ESG를 강하게 좀 견인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친환경과 관련돼 있는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말씀을 조금 길게 부연을 했던 부분들도 ESG 펀드의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너무나 주가가 또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대개 보면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주에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급락을 한 측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메타버스라는 테마가 없어질 테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인터넷이 생겼을 때 인터넷이 과연 진짜 필요한 것이냐 필요 없는 것이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때 굉장히 지금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했던 어떤 교수님은 그 당시 때 인터넷을 비하했습니다. 인터넷이 난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팩스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이메일을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인터넷이 지금은 누구도 그렇게 얘기를 못할 정도로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전자상 거래들이 일어났고 그냥 단순하게 메일만 보내고 그랬던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많이 창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기본적으로는 인터넷을 바라봤던 그 관점이 과거에는 이제 아마 메타버스라는 공간으로 훨씬 더 진화할 거라고 보는 부분이 VR이라든지 AR 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자상 거래가 사실은 그냥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보고 해명해졌다면 앞으로는 아마 지금의 뭐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들이 활동하는 것들이 대개 보면 저는 메타버스로 많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들 중에서 몇몇 플랫폼들 안에서 벌써 인플루언서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정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도 굉장히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약에 VR 기기들을 끼고 있으면 그냥 실제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것들 똑같은 효과들을 이미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이전할 것이고 그 안에서 뭔가 전자상 거래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게임과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진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피하지 못할 어떤 미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현상이 뭐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최고의 투자 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지 않습니까? 근데 워렌 버핏이 최근에 어떤 종목을 굉장히 많이 샀냐면 액티비전 블리자드라고 하는 뭐 우리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굉장히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게임을 만들었던 그런 회사인데요.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이제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실은 우리가 투자의 최고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도 투자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는 저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들을 굉장히 착실하게 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방향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갈구 내지는 여기서 뭔가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들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그런 의미에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고요. 메타버스 어떻게 투자하면 되냐면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되어 있는 펀드라든지 ETF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국내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다행히 미국의 빅테크들이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글로벌 메타버스 ETF라든지 글로벌 메타버스 해외 펀드들 안에는 그 대표적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빅테크 기업들을 분산 투자하는 효과들도 좀 있을 수 있고 지금 마침 주가가 많이 빠져 있으니까 한번 지금서부터 한번 사들여가 보시는 것도 조금 길게 보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